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문재인 케어 2년 평가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비교해 볼 신문 기사는요, 한겨레와 매일경제입니다. 문재인 케어 2년을 다룬 기사인데요. 방점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한겨레는요, 문케어 2년 병원비, 문케어 2년 병원비 2조 줄였다. 이렇게 됩니다. 잘 읽어야겠겠는요. 띄어쓰기라도. 그리고요, 매일경제는 이렇습니다. 3,600만 명이 혜택을 받다. 그런데 재정 문제는 뒷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하기 전에요. 이른바 이제 문케어. 정식 이름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게 시행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성과 보고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생의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화면은요,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여기 사진이 있군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좀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문케어 2년 동안 성과에 대한 어떤 발표, 공개도 있었습니다. 내용이요. 자, 기사를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문재인 케어 2년 3,600만 명 병원비 2조 2천억 원 절감했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 보장 비율 68.8%.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이른바 이제 케어가 됐다고 표현하죠. 건강보험으로 충당이 된 게 거의 70% 육박을 한 거예요. 나머지 30여 %만 이제 환자분들이 부담하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 보장률이 적어도 70%는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 자세히 보시죠. 어제 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지금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전체적으로는 병원비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앞으로 보장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매일경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보, 재원 대책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정에 자신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방점이요. 여기 보시면 필요한 모든 치료의 건보 적용, 임기 내 보장률 70%로 높일 것이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선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만 주는 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부담, 세금이죠, 결국은.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장 내년부터 척추 자기공명 영상, 이른바 MRI 촬영 검사와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거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덜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의 경우 올 하반기에는 2에서 3인실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2020년에는 1인실도 제한적이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니까 상급병실, 1인실, 2, 3인실도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현재 20조 넘게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5년 뒤는 11조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난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봤는데요. 확실히 방점이 다릅니다. 한쪽과 한쪽. 자,
자, 네 분 패널께서는 이 두 개의 기사 중에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적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정우과 위원께서는 국민 건강권 이렇게 쓰셨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예. 중에 하나도 건강에 살 권리입니다. 이게 예. 그 하나의 건강권이라는 게 사회권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같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또 건강, 예. 보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예. 일인 것이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지적을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병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아프지 않게 할 경우에 예. 생산성 부분에 있어 인적 배분의 생산성 부분에 있어도 훨씬 국가적인 예.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다만 뭐 언론에서 지겠습니다만 재정의 문제라든가 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그 문제는 그 점차적으로 섬세하게 예. 문제를 풀어나갈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고령화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을 간과한다.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또 한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보험 갈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의료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계 안에서의 서로의 이해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으로 중심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어서 예. 지방에 있는 소형 병원들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료계 안에서의 그 갈등 구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파생되는 문제들에 예. 대해서는 정부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완책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정 부담보다는 건강권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두 개 신문 중에 어느 쪽에 공감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매일경제 쪽입니다. 이게 혜택이 늘면 늘수록 예. 적자가 그 눈덩이처럼 보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재정을 메꾸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이렇게 혜택만 늘리는 거는 이거는 뭐 이 정권만 그 건강보험 하다가 나갈 건 아니잖아요. 예. 다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른 거보다 저는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돈이 덜 든다 그러면은 확실히 더 갑니다. 병원을 더 가고 검사도 더 하게 되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CT 찍는 거고 MRI 찍는 거예요. CT 정도로 될 걸 MRI도 가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게 이거는 명약관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숫자상보다도 예상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정말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메울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과잉 치료와 검사가 늘 것이고 적자도 늘 것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뭐 그냥 그러면 그걸 단속하겠다. 과잉 검사나 이런 건 단속하겠다. 글쎄 그것만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그 부작용을 그 감소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 쌀때만 말씀드린 그 노무현 정권 때 4세 미만이니까 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입원을 하고 뭐 치료비가 완전히 무료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애가 감기가 걸려 좀 열이 있으면 다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 몇 달 하다 말았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과잉 치료, 과잉 검사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자, 지금 두 분께서, 그러니까 최양호 교수, 그다음에 김상일 평론가 두 분께서 가만히 보니까 답이 공통적으로 2027년이 들어가 있네요. 두 분 다 공이. 내용은 다른지 같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양호 교수님은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재정이 지속 가능하다는 건 재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냐는데 지금 5년 후에 이제 지금 누적 흑자가 20조인데 그게 10조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면은 이것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더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10조지만 그 다음에는 2년이면 10조가 없어진 거죠. 자, 우리 아니 없어져요? 다 그 누적
누적 적자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다. 내는데도 부족한 거죠. 지금 3.49%씩 올리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임금 인상률의 2배나 되는 그런 이 부담을 지금 국민들에게 이제 돌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건강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 속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수희 변호사가 얘기한 과잉 진료가 안 나오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야지 65세가 넘어가면 이 의료비가 64세 미만보다 4배가 더 듭니다. 근데 한 해에 지금 우리 그 베이비 부모 때문에 40만 명씩 늘고 있거든요. 그럼 160만 명이 느는 거랑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저는 지속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속 가능하려면? 그러려면은 건강 부담률을 더 늘리든지 돈을 더 내게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예산 수익의 20%까지는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지금 13%밖에 안 가고 있거든요. 그걸 더 늘리든지 뭔가 지속 가능이라는 초점에서 꼭 한번 지금은 돌이켜봐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일 평론가는 간단하게 2027 이렇게 쓰셨어요. 뭐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2027년에 그 지금 누적해놓은 적립금이 바닥이 난다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미리 계산해 보니까 그 시점에는 다 없어진다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는 뭐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는 예측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많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임금의 격차 해소라든가 지금 이런 건강복지, 생명복지라든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 굵직굵직한 것들을 너무 쉽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에 있을 일을 가지고 논의해 가면서 나가야지 그 사회적 합의와 이거를 더 부담할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계속 반발을 하면 내년에도 3.49% 올린다니까 당장 반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계가 매년 3.49% 올린다고 가정해서 나온 또 추계예요. 그러면은 그때 바닥이 안 나게 하려면 더 많이 올려야 더 많이 올리거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남용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사후 처리가 아니라 예방 의학을 많이 전파시켜 가지고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그 보건 시스템을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장밋빛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당뇨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단 거를 막 먹고 싶고 좋지만 결국에 그게 쌓이면은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2027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권을 좀 더 넓고 깊게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 이야기.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